자, 한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한 장관은 편향된 유튜브 채널이 무고한 사람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련의 일들이 가능해진 것은 이 의도적인 정보 유출에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 판 일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문화일보 기자 하셨고 네네.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좀 의문스러운데 국회에는 한 장관과 관련된 인사청문 자료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국회 청문위원들만 엄격하게 볼 수 있는 정보가 경찰에 따르면은 이 MBC의 임모 기자에게 어떻게 이게 다 갔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치하고 한 장관 말에 따르면은 이 임모 기자를 통해서 열린공간 TV나 뭐 더탐사나 뭐 야당 성향의 인사들에게 이게 가고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이 정보가 악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출이 됐다고 보세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잠깐 이거 다시 한번 항기시키면 이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처벌이 엄격합니다. 이게 저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졌던 건 2013년에 당시에 검찰총장 최동욱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혼외자 논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혼외자인지 여부를 그 최동욱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의 엄마와 또 그 아이가 최동욱 총장을 우리 아버지다,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로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이냐 아니냐를 누군가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시에 서초구청 국장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이 해당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한 장관 아니라 선량한 한 시민의 이 개인 정보가 이렇게 그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악용된다거나 이게 지금 우리 데이터 정보를 보호하려는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뭘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해코지하게 양도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고요. 이건 뭐 매우 엄벌에 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MBC나 해당 임모 기자가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이게 진행되는 순간 그 위험성을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건 제가 보니까 기자로서나 또는 그 정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소홀했던 것이고 그 몰랐다고 해서 이게 면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언론인이라면은 이런 사안들이 과거에 제가 1990년에 기자할 때는 그 주민등록번호 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민원을 받고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정보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찰에 조금 선이 닿으면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그게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는 사람, 알아보려는 시도 자체도 위험하고 아니 특히나 기자 출신이라면 이런 것들을 함부로 유출한다거나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자각했어야 됐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범죄는 그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이미 10년 전에 이로 인해서 당시에 그 전 국장 또 이런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경종이 울렸던 사안인데 다시 재발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지어 여기에 기자까지 현직 언론인까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아야 될 사안이고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하는 이 범죄를 찾기 위해서 그 어디서 어떻게 유출된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또 최근에 우리 법조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장을 집행한다고 할 때는 매우 엄밀하게 집행이 됩니다. 예컨대 MBC를 간다고 해서 MBC를 다 뒤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자와 그 기자가 연관된 적시된 그 컴퓨터와 그 파일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사무실을 간다 하더라도 국회 사무실에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가 오갔던 그 수발 부서와 관련된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언론을 침해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또 MBC 노조의 이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2017년 12월에는요. MBC 사장실하고 MBC 컴퓨터 서버를 다 모두 압수수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조가 그걸 다 안내를 했어요. 그 검찰 수사관들을.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처음부터 그게 분명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명백한 범죄 행위,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정보라는 굉장히 무거운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그걸 지키느냐, 그걸 누가 어겼느냐를 따지는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 그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MBC의 해당 임모 기자가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출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아직은 의혹 단계고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노조에서는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다, 방송 장악이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MBC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MBC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재현 전 부대변인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성명을 냈는데요. 그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2차, 3차 뭐 금융사고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렇게 막아야 되고 수사가 강하게 돼야 되는데 왜 한동훈 장관만 저렇게 개인의 어떤 그 정보에 대한 피해자라고 하면 경찰, 공권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고 그것도 MBC, 날리면 바이든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저렇게 열심히 잘하냐. 왜냐하면 그 이용우 의원이 2019년에서 2022년 전 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건이 7만 건입니다. 그런데 처벌 건이 단 23건입니다. 그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같은 공공기관에 있는 7만 명이 있는데 지금 그 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저렇게 피해자라고 하면 경찰의 공권력이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장관 할 때 워낙 정치적인 감각만 하다 보니 수사기관의 어떤 역할, 본인의 어떤 잘하는 걸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 임 기자, 즉 이제 그 최초의 그 사진을 캡처해서 메신저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잘하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경찰에다가 MBC 보도국이 아니고 통신연장, 즉 카카오 메신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지 왜 MBC 보도국에 가서 보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지만 정치적인 행위 자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모 기자가 날리면을 보도했던 그 기자입니다. 임모 기자는 지난해 9월 바이든 날리면 자막을 첫 보도한 당사자죠. MBC 노조에서는 보복 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탄압이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도 이와 비슷한데 들어보시죠. 경찰의 MBC와 국회 압수수색은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입니까? 수사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입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죠. 야당 중심으로 과잉 수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 탄압 명백히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라며 민주당도 관여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인사청문 자료가 저 기자한테 어떻게 갔는지 그 과정에서 아마 한 장관이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건 아니야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민석 의원한테 전달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친한 스못이라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사청문회 때 나온 자료라면 민주당 법사위원회 방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나 보좌관 중에서 실제로 민주당 MBC하고 좀 더 예컨대 김혜겸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누가 될 수 있을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건네져 왔다. 자기하고 소송 취하하는 대가로 건너줬다라면 일단 그 수사 대상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청문위원들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또 그런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지난 그 작년 11월에 동남아 순방하면서 MBC를 안 태우고 간 것이 두고두고 이런 오해를 낳는다. 전용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좀 빨리 포용했으면 이런 보복 수사 아니냐. 뭐 우선 기자들은 수많은 기사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우연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왜 MBC 기자만 갖고 그래?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보복 수사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게 된 배경도 이 정부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